예전에 2021년도에 9만 전자 한번 찍고 왔잖아요. 그 레벨까지 가는 거 자체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 근데 다만 10만 전자는 또 다른 얘기니까. 그래서 일단 2분기 중에 한번 좀 9만 원을 넘어가는 흐름이 좀 나올 거는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HBM 반도체, 이제 엔비디아 공급 기대감 때문인데, 사실 그동안 뭐 공급이 됐다 안 됐다 막 말들은 많았는데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다른 업체에는 많이 들어간 걸로 알려져 있는데, 엔비디아는 하이닉스가 거의 독주한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왔고, 얼마 전에 또 마이크론도 실적 발표에서 우리도 들어간다 이랬는데, 그럼 삼성은 뭐 하는 거냐 이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젠스낭 CEO가 질문을 받았죠. 삼성전자 HBM 반도체에 대해서. 근데 테스트 중에 있다. 그리고 HBM3E라는 이제 삼성전자가 만든 그 반도체 옆에다가 사인을 한 사진이 공개가 됐죠. 어프로브드라는 이제 승인했다. 난 승인했다라는 이제 사인이 들어가 있는 게 공개가 되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환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이제 공급을 하길 원했는데, 젠슨항이 어쨌든 이제 직접적으로 한번 언급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테스트 결과는 아직 모르지만 테스트를 했다는 것 자체가 결국엔 이제 삼성전자 제품도 써보겠다는 의도니까 상당히 긍정적이고, 다만 이제 HBM 이 3E라고 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이 만들어는 놨지만 이 제품이 들어갈 엔비디아의 CPU, 이거는 내년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이제 본격적인 공급은 내년부터 시행되지 않을까. 근데 주가는 항상 좀 빨리 움직이니까 그걸 반영을 했고, 또 거기다가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최근에 실적 추정치도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메모리 쪽이 영업 적자를 봤거든요. 근데 올해 1분기부터 이제 메모리 사업부도 흑자 전환하고, 올해 아마 1분기에 5.5조 원에서 5.5조 정도 이익을 낼 것 같고, 4분기 경에는 13조 원까지 분기 이익을 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이익도 좀 개선되는 흐름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러니까 결국 실적과 기다렸던 엔비디아 모멘텀, 이 두 가지가 일단 같이 맞물리면서 주가가 좀 모처럼 8만 원을 넘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BM을 삼성전자 못 만드는 건 아닌데, 이게 좀 약간 옛날과 다른 게,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이 만든 반도체,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개가 사실 똑같아요. 그냥 품질 차이가 없다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냥 용량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구격도 똑같으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집에 있는 PC에 뭔가, 예를 들어 삼성 거 쓰다가 용량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D램을 빼가지고 하이닉스 걸 사와서 그냥 꽂아도 아무 상관이 없죠. 그냥 컴퓨터 잘 돌아갑니다. 근데 HBM은 그게 아니라 엔비디아 이 가속기에 맞아야 돼요. 이게 궁합이 맞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삼성이 만든 거랑 하이닉스랑 만든 거랑 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무조건 주문형이거든요. 미리 만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먼저 하이닉스에 공급을 요청하고, 하이닉스가 이제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만들어주는데, 그거를 하이닉스 걸 갑자기 없애고 거기다 삼성이, 야 너네 거 만들었네, 너가 더 싸? 꽂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HBM 자체는 좀 기존 메모리랑 완전히 다른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 공급을 하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제품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대신에 엔비디아가 계속 새로운 제품을 내놓고, 내년에 나오는 이제 첨단 제품 같은 경우는 아마 마이크론도 들어가고 삼성도 들어갈 것 같은데, 삼성이 지금 이번에 어쨌든 이제 테스트에서 뭐 어프로브드라는 이제 사인을 받았던 건 12단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8단까지는 이제 대부분 뭐 하이닉스도 하는데, 12단은 오히려 좀 삼성이 먼저 앞서간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역전할 수 있는 뭔가 발판은 좀 마련했는데, 아직은 이제 공식적으로 뭐 진짜 납품된 건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공급되니까. 그래서 기대감은 계속, 저는 그때까지는 살아있대. 계속 우리가 뉴스는 추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물량을 더 늘려야 되고, 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I 가속기 만드는 회사들이 앞으로 많을 거예요. 뭐 인텔도 있고 AMD도 있을 거고, 또 삼성전자도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을 텐데, 여기에 삼성전자가 경쟁사들보다 많은 물량을 계속 수주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HBM은 어쨌든 그냥 하이닉스 독주였습니다. 독주였는데 이제 3파전으로 갈 거는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제가 예측한 게 아니라 트렌드포스에서 나왔던 자료를 보니까 올해 연말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월 기준으로 이제 130K니까 13만 장 정도 되겠죠. K가 1000단이거든요. 그래서 13만 장 정도의 이제 HBM을 생산할 것 같고, 생산 능력이 하이닉스가 한 12만 5천. 근데 마이크론은 2만 장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제가 봤을 땐 3파전보다도 2파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엔비디아,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또 다양한 고객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엔비디아는 이제 비중이 얼마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이닉스는 또 엔비디아 비중이 높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엔비디아에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엔비디아가 누구 손을 계속 잡아줄지는 좀 모르지만, 어쨌든 그동안 삼성전자는 좀 굉장히 절치부심을 했죠. HBM에서 좀 밀린 것도 사실이니까. 근데 올해 연말 기준으로는 어쨌든 하이닉스랑 대등한 물량을 또 생산을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이크론은 조금 후발주자로 좀 나중에 쫓아올 것 같고, 삼성과 하이닉스의 2파전이 계속 펼쳐지지 않을까. 근데 이제 결국에 내년에 또 엔비디아의 첨단 제품들이 나올 텐데, 거기 비중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거기는 삼성도 들어간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지금처럼 또 하이닉스가 뭐 만약에 거의 다 많이 혼자 들어가고 삼성이 조금만 들어간다면, 이건 삼성은 계속해서 이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관건은 내년에 HBM3 요거거든요. 요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어느 정도 점유율 차지할지, 요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일단 그래도 비중 있게 들어오는 갈 것 같은데, 삼성과 하이닉스의 2파전이 계속 저는 이제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마이크론은 CEO가 되게 자신감 있게 우리도 엔비디아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지만, 생산량 기준으로는 3사 중에 제일 뒤처져 있거든요. 그리고 HBM3도 해본 적이 없어요. HBM3 안 하고 바로 그냥 다음 세대로 건너뛰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양산 능력이 있을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 한국 기업들이 더 우위에 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지수를 한 2분기에는 조금 고점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뭐 4, 5일지 5일지 모르는데, 근데 그때까지 해서 한 9만 원 정도 한번 터치는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메모리 사이클도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AI만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전통 메모리까지도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요걸 보면 굳이 뭐 그 예전에 2021년도에 9만 전자 한번 찍고 왔잖아요. 그 레벨까지 가는 거 자체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 근데 다만 10만 전자는 또 다른 얘기니까. 그래서 일단 2분기 중에 한번 좀 9만 원을 넘어가는 흐름이 좀 나올 거는 같은데, 그때 또 흐름을 또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뭐 내가 좀 약간 비중을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9만 원 또 넘어가는 거 흐름을 좀 보시고 일부 덜어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3분기에는 또 공매도 금지가 또 해제될 가능성도 있고, 약간 또 이제 11월에 미국 대선 또 약간 불확실성도 있다 보니까, 또 미국 증시도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약간 3분기는 좀 쉬어갈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쉬어가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또 삼성전자를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고, 그리고 그게 끝나면 그 다음에는 저는 한번 10만 전자 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어쨌든 내년까지는 삼성전자 사이클이 좋아요. 메모리 사이클이 계속 이어집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거든요. 이건 뭐 삼성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삼성이 얘기한 게 아니라 마이크론 CEO가 직접 했던 얘기고, 또 AI 수요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고, 또 거기다 삼성이 좀 아픈 손가락이 파운드리잖아요. 근데 이 파운드리 쪽은 아직은 성과가 많이 안 나는데, 2나노도 내년 되면 더 좋은 수율이 올라올 거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삼성전자의 그 파운드리 경쟁력은 점점 올라갈 걸 보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앞으로 엔비디아 AI 가속기만 쓸 게 아니라, 지금 엔비디아가 만드는 건 GPU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그래픽 처리하는 그 반도체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자율주행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자율주행용으로 이게 쓰인 이유가, 대량의 데이터를 한 번에 받아가지고 병렬 연산, 한 번에 연산할 때 GPU가 그 특화된 기능이 있어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 전용 반도체는 NPU라 그러죠. 이 NPU 반도체는 또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 시장이 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열릴 것 같아요. 맞춤형 반도체가 또 열리고, 또 스마트폰의 각종 AI 기능들, 또 그 PC에도 들어가고, 나중에 가전제품도 들어갈 것 같아요. 로봇까지. 그런 시대가 결국 올 텐데, 그럴 때는 이제 인공지능만 할 수 있는, 추론을 할 수 있는 NPU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NPU 시대에는 이 TSMC라든가 삼성전자 같이 파운드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각각의 업체들이 다 요구하는 그 반도체가 다르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요구하는 거, 네이버가 요구하는 거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줄 수 있는 업체가 저는 또 삼성전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쪽에서도 내년에 뭔가 좀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에 오히려 좀 쉬어갈 때 그거를 또 이렇게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보시고, 그래서 결국 사이클은 25년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내년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그 긴 변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 진짜 HBM3가 의미 있게 납품되는지 파운드리 수주를 따내줘야죠. 큰 기업들은. 요게 이제 그림이 딱 맞물리면 결국 10만 전자 넘는 거고, 근데 기대했던 그런 게 안 나온다면 내년에 역시 뭐 10만 전자보다는 또 박스권에 갇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한번 긴 호흡으로 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나는 뭐 이렇게 조정 같은 거 솔직히 좀 싫다. 근데 수익은 났는데 확정 짓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제가 뭐 주가를 어떻게 맞추겠어요. 근데 이제 3분기에 만약에 이제 쉰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는 2분기에 9만 원 넘어갈 때 뭐 예를 들면 내가 1000주를 갖고 있다. 한 300에서 500주 정도 뭐 그 정도 비중을 약간 줄여 놓는 거죠. 줄여 놓고 나머지 물량은 진짜 내년까지 한번 보는 거죠.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러기 난 싫다. 뭐 굳이 뭐 내가 줄이는 것보다 난 여유가 더 있으니까 혹시 3분기에 조정받으면 더 사고 싶다.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 팔지 마시고 그냥 끝까지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들고 가는 게 좋은데, 일부 물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스타일 한번 그 성향을 좀 한번 분석하셔가지고 일부 덜어내는 것 자체는 큰 문제 될 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좀 아쉬운 건 뭐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개인 투자분들이 지난 그 한 달인가요?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이게 수치를 보니까 삼성전자만 거의 3조 원을 팔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판 거예요. 올라오니까. 근데 평균 단가가 7만 2천 원에서 8만 원 사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물려 있던 분들이 올라오니까 이제 지겹죠. 사실 뭐 몇 년간 물려 있으니까 야, 손해 안 본 게 어디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전 생각도 나고 해서 파시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되도록이면 지금 가격에서 파는 거는 아직도 삼성전자가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PBR 이제 딱 중간밖에 안 돼요. 중간이 8만 1천 원 나오거든요. 평균치가. 그러니까 8만 1천 원은 비싼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를 고민하지 마시고, 적어도 내가 좀 팔고 싶다면 한번 9만 원 넘을 때를 이용하는 게 더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이유는 알죠. 갑자기 삼성전자가 움직이니까 과거에 진짜 그랬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둘이 같이 가면 다른 기업들 다 무너져 버렸어요. 실제 그런 일이 많았고, 대표적인 사례가 2017년. 그때 강세장이었는데 지수가 2000 초반에서 2600 갈 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독주해 버렸죠. 그러니까 그거 안 갖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그러지 않을까 우려하는데, 아직까진 근데 그러진 않아요. 삼성전자가 달리는데 개별 기업들도 같이 가는 경우가 있고, 2차 전지도 간간히 움직여요, 실제. 그래서 삼성전자만의 독주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사고는 있지만 개인 투자분들이 주식을 좀 팔고는 있어요. 근데 기관도 그렇고, 기관들은 삼성전자에 물론 이제 베팅하는 것도 있지만 골고루 이렇게 또 투자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개인 투자분들이 또 주식을 팔아가지고 3점 팔고 또 다른 기업들도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처럼 그냥 일방적으로 3점 간다고 무조건 3점만 가는 그런 장세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촬영하고 있는 시간에도 오늘 장세의 특징이 뭐였냐면, 삼성전자가 약간 오늘 좀 빠졌지만 최근에 삼성전자가 워낙 좋았는데 오늘은 정말 못 올랐던 수많은 기업들이 다 급등을 했어요. 지수는 별로 오른 게 없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2분기에는 삼성전자만 이렇게 좋다 이거보다도 못 오른 기업들도 같이 순환하면서 갈 수 있다. 좀 오히려 조심해야 될 거는 1분기에 너무 강했던 섹터 있죠. 이런 섹터들은 좀 쉬어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소외된 기업들은 뭐 삼성전자 간다고 얘네 안 가겠지 이러기보다는 골고루 갈 수 있는 장세가 저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배경은 중국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못 올랐던 기업들의 특징이 대부분 좀 중국 비중이 높은 기업들인데, 뭐 예를 들면 화장품이라든가, 또 중국의 의료기기 수출하는 회사라든가, 의류회사, 뭐 아니면 면세점, 이런 업종들 되게 부진했고, 또 석유화학, 철강 되게 부진했는데 다 중국 경기랑 밀접하잖아요. 근데 중국에 지표가 돌아서고 있어요. 실제 부양책도 있고
제조업 지표들 다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좋고, 또 거기에 신재생 에너지도 좀 주가가 갑자기 좀 오르더라고요. 그 이유는 요새 바이든 대통령이 좀 지지율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땐 적어도 2분기에는 좀 삼성전자 더불어서 모든 기업들도 모멘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골고루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소부장도 철저하게 이게 분리가 돼가지고 이제 후공정이죠. HBM 관련된 여기는 정말 많이 갔거든요. 한미 반도체만 해도 정말 끝없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 지금 와서 들어가긴 너무 늦었고, 그래서 못 오른 쪽으로 한번 보실 필요는 저는 있다. 그래서 사실 제일 못 오른 건 저는 삼성전자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동안 정말 못 갔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편하겠지만, 굳이 우리가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 한번 찾아본다면 이게 반도체도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못 오른 쪽은 전공정이 좀 많아요. 후공정보다는 전공정. 근데 전공정 중에서도 제일 못 간 쪽이 매일 앞에 있는 거. 그게 뭐냐면 반도체 공장 처음 지을 때 들어가는 게 이제 보통 배관공사 같은 거거든요. 클린룸 이런 거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약간 건설 쪽에 관련된 회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보통 이제 우리가 반도체 인프라 섹터라고 하는데, 그런 쪽은 상대적으로 다른 반도체에 비해서 못 올랐거든요. 여기가 이제 대표적인 회사들이 그 한양 ENG 같은 회사들, 그리고 그 이 세부 MEC 이런 회사들이 뭐를 하냐면 반도체 이제 위에 반도체 공장문 위에 막 파이프 달려 있잖아요. 그런 이제 배관공사 같은 거 해주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좀 못 올랐고, 아스플로라는 이제 관련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인프라 쪽에 들어가는 부품들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는 조금 이제 소외를 받았으니까. 근데 이들이 못 간 이유는 당연해요. 왜냐면 반도체 뭐 공장을 뭐 엄청 짓거나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고, HBM에 뭐 직접 수혜를 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못 올랐지만, 지금 이제 반도체 전반적으로 온기가 퍼지니까 그래서 못 올랐다는 그 아이디어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 다만 저는 이제 소부장 쪽에서 중장기로 투자를 우리가 해야 된다면 반도체 트렌드를 알고 투자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반도체 트렌드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이제 미세화돼요. 그러니까 점점 반도체를 이제 작게 만드는 거죠. 물론 HBM은 크지만 어쨌든 그 선폭이라 그러죠. 선폭을 굉장히 이제 작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관련된 기업들 좀 잘 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가 HBM의 특징이 쌓죠. 원래 낸드도 쌓는데 이제 D램도 막 쌓기 시작합니다. 요거 이제 후공정이 하는 역할인데, 이 쌓는 쪽에서 수혜를 받는 회사들, 그런 걸 좀 보시면 좋겠고, 그 세 번째가 수율이 중요합니다. 뭐냐면 HBM 반도체는 수율이 되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개 만들면 하나는 버려야 된다. 너무 만들기가 어려워요. 어려운데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이렇게 수율이 떨어져도 돈을 많이 봅니다. 비싸게 사가니까. 근데 결국엔 반도체 업체들 입장에서는 수율을 올릴 필요가 있죠. 아깝잖아요. 이 비싼 걸 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더더욱 중요해진 게 검사 쪽 있잖아요. 검사 장비라든가 검사 부품이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 업체들, 그러니까 테스트 업체들이 상당히 좀 중요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웨이퍼 검사를 한 번 하던 거를 이제 꼼꼼히 해야죠. 3번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쪽에 대한 수요들이 저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가 트렌드인데, 근데 그 중에서는 저는 검사 쪽이 좀 상당히 앞으로, 왜냐면 이 검사 쪽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었는데 상대적으로 그 전에 비해서는 좀 중요도가 좀 떨어져 있었는데, 이번 HBM이나 이런 이제 새로운 AI 반도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검사 쪽 수요가 상당히 앞으로 많이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검사와 관련된 뭐 대표적으로 소켓도 있을 수 있고 검사 장비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HBM과 좀 관련된 그런 좀 이 검사 쪽 관련된 기업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그쪽을 또 이 조정이 혹시 나올 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웨이퍼에 이렇게 회로선 그어가지고 그거 되게 작게 그리거든요. 그래서 그 네모난 칩들이 막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자르죠. 하나씩 잘라요. 자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거기다 재배선층이라고 이제 구리선 같은 거 깐 다음에 기판하고 딱 붙여갑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하고 이걸 이제 패키징이라고 하는데, 원래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다 자른 다음에 붙여서 했는데 그 칩이 불량이 있어도 그 칩만 버리면 돼요. 그잖아요. 그 칩 하나만 그냥 버리면 되고 나머지 칩들은 뭐 불량 아니면 그냥 쓰면 되는데, HBM은 어떻게 하냐면요, 웨이퍼 상에서 안 잘라요. 먼저 패키징을 먼저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구리선 같은 거 먼저 깔고 먼저 이제 칩을 사용할 수 있는 준비를 먼저 해놔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게 끝난 다음에 잘라요. 만약에 그 패키징이 끝났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이 웨이프 동그란 거 있잖아요. 이걸 다 버려야 돼요. 칩 전체가 그냥 다 이제 불량이 돼 버리는 거야. 조금만 이게 불량이 나도. 그러니까 기존 공정과는 되게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웨이퍼 검사하는 이 장비나 이런 검사가 예전보다 3배 정도는 더 들어간대요. 왜냐하면 버려야 되니까 잘못하면. 그래서 HBM은 그만큼 이제 검사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쪽 관련된 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